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50대 후반의 아줌마입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약 20년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혼녀입니다. 남편의 계속되는 상간녀와의 바람과 그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두둔하며 제 잘못으로만 말하는 시부모에게 질려 새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저에게 나이도 둘이 있었지만 시부모의 끔찍한 사랑에 이혼할 때 네가 데려가면 따라가서 네 인생 망쳐놓을 거라는 등의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못 이겨 아이들의 양육 또한 포기를 했고 저는 그저 도망쳐 나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고 누구를 책임질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전부 없었어요. 그렇게 내 나이 30, 아이 나이 2살, 4살 때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그 아이들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도 나고 궁금도 하지만 제가 궁금해하는 순간 그 집과 다시 엮이게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턱 막히고 두려움에 몸이 떨리며 생각을 적고는 했어요. 제가 얼마나 그 집에서 시달리며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공포의 분위기 속에 살았는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만 하면 소스라치게 놀란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때문에 정말 조금도 그들의 근황을 궁금해한다던가 그들과 마주칠 만한 어떠한 장소에도 어떠한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다 끊고 저를 모르는 지방으로 내려와서 새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난 기억들은 잊고 행복하게 살았고 저는 저의 그런 상처까지 다 끌어안고 같이 아파해주는 착한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첫 아이도 생기게 됐어요. 아이 하나가 생겼지만 제 아이가 셋이 되었습니다. 저와 재혼한 그 사람 역시 이혼남이었기 때문이죠. 저와는 반대로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둘이 있었지만 아내는 돈 많은 상간남과 결혼을 하며 새 인생을 살 것이니 아이는 네가 알아서 키우라며 버리고 갔답니다. 그래도 돈 많은 남자랑 살아서 그런지 양육비 정도는 꼬박꼬박 준다고 하니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아이를 강탈당하다시피 하고 쫓겨나왔고 개털로 쫓겨난 저에게 뭐 있을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였는지 양육비 요구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부모가 어느 정도 잘 살기도 했었고 아이를 정말 이뻐했으니 지원도 잘 해줄 거고 차라리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데려가는 것보다 그쪽이 좋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책임 회피식의 생각들로 죄책감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재혼한 남편의 아들, 딸은 비록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전 남편 집에 두고 나온 제 아이들과 나이가 똑같았고 마침 엄마의 손길, 엄마의 존재를 그리워하던 아이들이다 보니 금방 친해지고 정말 그들의 엄마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아이들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이요. 그리고 출산의 때가 다가왔고 뱃속의 막내가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재혼한 남편과의 첫 아이라서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도 했지만 태어난 막내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마냥 이뻐해주는 그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안도를 느꼈습니다. 두고 나온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이었을까요? 나이가 똑같다 보니 더욱 내 자식처럼 느껴지고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다시 없을 기회라는 듯 최선을 다했고 아이들은 그런 사랑 덕분인지 한없이 맑고 장난스럽게 성장해 갔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막내만 더 이쁘다던가 이런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중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남편의 전 처가
양육비를 입금 안 하더군요. 남편은 당연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굳이 안 받아도 된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착한 남편이었어요. 늘 남을 배려하고 이렇게 착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간 그 상간녀라는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 전 남편이 워낙 사람 같지 않게 살아왔어서 그런지 지금 남편은 천사 그 이상의 사람으로만 느껴졌고, 정말 이 남자를 위해서라면은 이 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줘야 되겠다고 하며 사랑만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낯선 여자가 집을 찾아왔고 행패를 부립니다. 착한 남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다른 사람처럼 화를 내고 당장 나가라며 고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찾아온 여자는 돈 많은 남자 잡아서 재혼했던 남편의 전처였고, 그 여자는 돈 많은 남자에게 이혼당하고 버려져서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무슨 염치로 돌아온 건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행복이 깨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연신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한번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기억이 있는 사람은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집의 아내는 나고 내 아이들이고 내 남편인데 마음속의 불편함과 불안감은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까지 불러서 쫓아낸 상간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 와서 저의 행복을 위협합니다. 이제는 아이들도 그 엄마보다는 저를 더 잘 따르고 문제될 것은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는지 남편은 결단 끝에 직장에 사표를 냈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는지 남편은 결단 끝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남편이 전처와 함께 살던 동네, 이곳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제가 전 남편과 살았던 곳과는 거리가 제법 있는 곳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온 서울 또한 반갑지 않았습니다. 옛 기억 때문이에요. 그렇게 쫓기듯 제 인생에서 두 번째 피난을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상간녀 전처가 여기까지 또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살아왔지만 10여 년이 지나도록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고 그냥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아이들 모두 밝은 성격으로 올바르고 예쁘게 커왔기에 옮긴 학교에서도 적응이 빨랐고 잘 지냈어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기에 아이들은 무럭무럭 성장해서 막내를 빼고는 다 성인의 나이가 되었고요. 아들은 공부에 관심이 없었지만 딸은 달랐어요. 배움에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었고 무엇보다 만들기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기에 미대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고민은 되었지만 꼭 보내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만 해달라고 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었죠. 그러던 와중에 그런 사정을 눈치라도 챘듯 아들은 대학을 가지 않겠다며 장사를 배우겠다며 사회에 일찍 뛰어들었고 딸은 열심히 노력한 결실로 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흐뭇한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한 번 한 번씩 이혼하며 두고 온 4살이었던 제 아이가 생각나며 쓴 웃음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4살 아들도 정말 나이에 맞지 않게 그림을 참 잘 그렸거든요. 이제는 20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 웃으며 기억하고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할 정도로 마음속의 공포도 누그러들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 아픈 시간들을 마주하지 못해서 생각을 접고 일부러 생각을 안 하며 지내온 시간들이 말이죠. 이제는 남은 막내만
성인으로서 잘 키워내면 더 이상 여한이 없겠다는 마음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현재입니다. 막내도 이제는 대학교를 진학했고 남편과 저는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책임져야 할 이가 없을 정도로 다 아이들을 키워낸 보람 때문인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새로웠어요. 온전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둘만의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비록 저렴한 동남아 휴양지를 다녀왔지만 그 의미가 컸었죠.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던 와중에 딸이 집에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미대에서 같은 과에 다니고 있는 동급생 친구, 교제하고 있는 친구인데 졸업을 하면 결혼을 할 거니까 미리 동거를 하면서 지내고 싶다고 합니다. 허락을 받으러 같이 왔다고 하네요. 생각이 늘 깊은 아이였기에 그 결정 또한 가벼운 생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남편과 긍정적으로 상의를 해보고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하고 놀다 가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몰랐는데 뒤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 뭔가 낯익은 얼굴이라 설마 했지만 설마 그럴 리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자꾸 신경이 쓰이고 내 아들이 맞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딸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을 치고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